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4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연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뭐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요, 살짝 청년회장을 까먹었어요. 저번에는 저 배나연 활동가 없을 땐가 제가 부녀회장이라고 하고 있을 텐데 내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네. 자, 주말은 잘들 보내셨습니까? 매우 바빴습니다 이번 주말. 매우 바빴습니까? 아주 그냥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을 정도로 우리 처장님께서도 그 정도로 바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저도 바빴습니다. 네.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주신 보고서들을 검토하느라 조금 낮잠을 자고, 그러니까 중간에 아침엔 그래도 좀 늦잠을 잤는데 제가 금요일 날 또 우리 정책위원회 했잖아요. 그날 또 이사회 아니었습니까? 이사회였나? 네. 이사회 끝나고 달렸습니다. 이사회 또 어르신들이랑 같이 달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조금 자고 일어나서 세 분이 주신 보고서를 검토를 하다 보니 저녁이 돼버렸어요. 주말이 날아가셨군요. 네. 근데 다 못했어요. 좋은 나쁜 보도 봉우 씨가 준 거는 아예 아직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다 하지도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아침부터 면접 보고 그다음에 또 계속 아무튼 보고서를 또 했는데 이것저것 할 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하고 나서 너무 오다가 그러니까 하라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어젯밤에 멘붕이 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모든 노동자들에겐 파업의 권리가 있습니다. 어제 대답도 안 하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내가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면 안 하는데 진짜 해야 될 일은 건 사실인 거지. 그러니까 언론적폐 사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을 잘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저런 회의를 하느라고 토요일 일요일을 다 보내가지고 지쳐버렸습니다. 네.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민원연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언론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민원연의 미디어 달곡기. I see skies of blue. 방송 자, 저는 지난 주말 금요일 보도일 텐데 이게 김상곤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죠.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또 이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도 또 종전과 다름없이 여러 가지 의혹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이제 대부분 뭐 의혹 보도라는 게 조금만 근거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폭로식으로 터트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상당히 면밀히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런 종류의 보도들을 검토를 하다가 아주 놀라운 보도를 발견했습니다. 안 놀라워요. 워낙 많았어 그 보도가. 워낙 많았어요?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짜증나게 많더라고. 방송에서도 많았죠. 왜냐면 이 보도를 KBS, SBS, JTBC 빼고 다 했으니까. 뭐 그래? MBC TV조선 채널A, MBN이 이거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MBC TV조선 채널A, MBN이 한날 1시에 똑같은 내용의 보도를 한 겁니다. MBC 다음 주 인사청문회에 나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이념 편향적인 언행이 논란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연상시키는 발언, 한미동맹 폐기 주장 등인데 TV조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무능 정권이라고 비난했는데 채널A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뿐이라고 믿기 힘든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계급혁명을 말했고 사회주의를 상상하라고 말했습니다. MBN 사회주의를 상상하자 노무현 정부는 무능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10년 전 자신의 발언이 이렇게 부메랑에 돼 돌아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김상곤 후보자가 2007년에 이 당시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 교장이 대표셨어요. 그래서 2007년 때 이 노동대학, 이 사이버 노동대학 졸업식 축사를 하는 그 영상이 뭐 어딘가에 이렇게 공개가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따와가지고 일제히 다 보도를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이 방송사들이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느냐. 그래서 보면은 이 김상곤 교육감이 한 말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8기 신입생 모집의 대표 슬로건을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합시다로 한 것도 자,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아시겠죠? 사회주의 혁명을 사회주의를 상상합시다.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자. 뭐 이런 발언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민주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던 민주진보운동을 희화화하고 스스로 무능 정권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왔습니다. 라는 비판 발언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가지고 이제 MBC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비판했냐면은 이 비판하는 그 멘트가 너무 웃긴데 사회주의 혁명을 연상하게 하는 발언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연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노무현 정부까지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비판하면 안 되나 보죠. 네. 그리고 또 더 웃긴 게 있는데 총장 시절 이 대학 홈페이지에는 해방 공간을 건설할 동지 일꾼들을 길러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썼습니다. 해방 공간을 건설할 동지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면 안 되나 봐요. 네, 계속 이런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 같은 말투라고. 네, 맞아요. 딱 그런 거예요. 2005년 교수노조 위원장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주장을 담은 선언문을 낭독한 것도 논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주장을 하면 논란인가 봐요. 네. 2007년에는 막스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단체의 집행위원회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논란. 죄다 논란이야 그냥. 무슨 말만 하면 다 논란이고. 뭔데 그걸.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 논란이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보도. 그러니까 이 보도를 시작하자마자 앵커가 하는 말이 이념 편향적인 언행이 많아 논란이다 이거예요. 이 보도를 소개하는 앵커의 멘트가. 그러니까 이런 김상곤 후보자의 발언들과 경력들이 전부 이념 편향이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낙인을 찍는 보도. 여기 TV조선 족쇄 거부 사회주의 상상이라는 제목의 보도로 역시 비슷한 보도. 이 TV조선이 조금 특이한 점은 노동대학 사이버 노동대학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상곤 후보자가 대표였던 사이버 노동대학은 국민의례가 아닌 민중의례를 진행해 논란. 민중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아닌 민중의례를 진행합니다. 참석자들은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릅니다.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서 논란. 이것도 다 논란이에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 채널A, MBN도 뭐 똑같은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발언을 하고 뭐 막스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를 감히 입에 올리고 그리고 감히 민중의례를 안 하고 감히 애국가를 안 부르고 이런 곳에 있었던 이런 행태를 보였던 사람은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없다는 식의 보도를 한 거죠. 지금 사실상. 근데 이게 참 정말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상상하자. 뭐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자. 또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뭐 해방 공간을 위해서 우리는 노동운동가를 길러내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이렇게 논란이라고 하면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건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일단 침해하는 굉장히 부적절한 보도죠. 네, 그래서 전혀 비판할 거리가 아닌데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지금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의 총장이었다는 걸 대표였다는 걸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건데 다 허가 받은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뭐 노동운동가를 기른다는 것도 이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설립 취지에 멀쩡하게 다 써 있어요. 설립 취지에 뭐 문제될 게 없는. 그리고 그 이제 수업들도 보면은 노동운동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 마르크스주의 관련 강좌도 있고 노동운동사 또는 소련 사회주의 있죠. 그 역사, 소련 사회주의 역사 이런 과목들도 있고요. 이런 과목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상하다고 또 볼 거예요. 이런 언론들은. 근데 중요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니는 우리 대학생들이 다니는 대학에도 그런 수업이 다 있어요. 맞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대학에서도 그런 걸 다 가르칠까? 저는 심지어 대학 다니면서 제 전공이 아닌데 소련 사회주의 역사가 너무 궁금해서 역사학과 그 수업을 들었어요.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할 말이 뭔가 많으시군. 저는 뭐 러시아사를 배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송자들은 지금. 왜? 그리고 서구 사회로 넘어가 볼까요? 서구 사회로 넘어가면은 사회주의랑 막스주의는요. 엄청나게 큰 학문 분과 중에 하나예요. 인기가 많다고. 엄청나게 많은 연구자들이. 그리고 막스 이런 건 고전이잖아요. 네. 사상을 떠나서 하나의 고전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엄청 이 우리나라 언론들이 MBC, TV조선 채널에 뭐 MBN 하니까 벌써 어떤 매체인지는 대충 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뭐 대표적인 보수 언론 두 곳과 요새 뭐 미친 듯 날뛰고 있는 공영방송 한 곳과 뭐 자본 족쇄 이런 말 하면 싫어하는 경제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방송사들이 그 쉽게 말해서 공안 시대적인 반공주의적인 사상에 여전히 물들어 있다는 거를. 정말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그런 보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토요일날 이 보도들을 별 생각 없이 보다가 갑자기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아니 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네. 아니 사회주의 혁명 말하면 뭐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간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방송이라서 다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을 거고 오히려 신문 보도가 훨씬 더 심할 겁니다. 진짜 인신공격성. 방송은 분량이 한정적이라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아무튼 간에 굉장히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보도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 앞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장난 아닐 겁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유감이 워낙 많고 특히 교육 문제는 사실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전 국민이 걸려 있는 엄청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교육 개혁에 우리 사회에서 모든 개혁을 다 못하게 하지만 또 교육 개혁에 대한 반발이 엄청 엘리트주의가 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사고 폐지하는 거 가지고 난리잖아요. 아주 그냥 거기서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김상곤 교육감의 이 어떤 색깔론으로 흔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개혁을 못하게 낙마시키려고 낙마를 안 시켜도요 이 사람을 거의 이렇게 마비시키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이 사람이 뭘 하면 이거는 다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다로 낙인을 씌우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게 저번에 지금 교육감 조희영 교육감이나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길들이기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회주의 개혁이 사실 필요한데요. 그거만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사회주의에 대한 너무 오해가 있어요. 사회주의는 엄청나게 어쨌든 그 사상의 취지에 의하면 정말로 민주적인 뺏어왔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원연 활동가들조차도 이렇게 왜냐면 진짜 저 말을 듣고 있는데 저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 자연인으로서는 무슨 말이든 해도 상관없지. 근데 교육부 장관 될 사람이 사회주의 혁명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글쎄 막 이런 인간들이 되게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제가 사회주의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자본주의가 낳은 모순을 해소하고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사회체제를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사상 및 운동입니다. 이게 이상하세요? 안 이상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약간 뭐랄까 그런 편견이 있는 거죠. 마음 한구석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곤 후보자님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응원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사회주의 혁명 하도록. 근데 또 이분이 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이어서 실수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털어도 이거밖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2007년 거 무려 10년 전 걸 터는 거예요. 발언은 왜냐하면 활동의 내용은 굉장히 어찌됐든 진보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괜히 어설프게 센 말, 뭐 국가보안법에 걸릴 만한 이런 말을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정말 딱 저 말이 본인이 생각하는 정제된 최고로 문제되지 않을 만한 수준의 발언들을 주로 하시는 분이라서 아유 털어봤자 별로 것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보도가 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저도 저 사안에 대해서 매처럼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설득이 되네요 또.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신문. 눈에 딱 띈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동아일보 야방북녀 낯선 땅 쉬운 돈벌이 유혹. 여러분 야방북녀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뭐지? 야한 방송을 하는 북한 탈북 여성. 아 미치겠다. 그걸 찾아본 거야 동아일보가? 동아일보 제목이 야방북녀라고 지은 거죠. 나름 자기 나름.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 기사 옆에는 어떤 사파가 있냐면 약간 헐벗은 여성이 모니터 앞에서 뭔가 그런 야한 방송을 하는 것 같은 다리를 꼬고 막 하트를 이렇게 남성들에게 보내는 그런 자세로 앉아 있고 모니터 안에 있는 남성들이 거기다 막 하트와 팝콘 같은 걸 막 이렇게 던지는 그런 아주 자극적인 사파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뭐 거의 뭐 영국 타블로이드 수준의 찌라시인데. 네, 근데 사실 이 보도를 처음 봤을 때 제가 느낀 거는 너무 가십으로 다루네?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불편한데 정확하게 뭐 때문에 불편한지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모든 탈북 여성들이 다 야한 방송을 하는 게 아닌데 이건 부적절한 편견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도대체 보도 내용은 뭐예요? 라고 하는데 이 보도는 일단 한 1200자 정도 되거든요. 총 그게. 좀 기네? 네. 그러니까 5단. 꽤 길어요. 꽤 길어요. 한 판이야. 그 지면의 상반부를 다 채우고 있어요. 일면 몇 단짜리 보도야? 그럼? 5단짜리 그 기사인데 2명의 기자가 또 붙어있는 그런 기사예요. 열심히도 썼다 그거를. 되게 심혈을 기울인 기사인 거죠 나름. 근데 이 기사는 딱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적발이 됐대요. 그 야한 방송을 하던 BJ들 몇 명이. 근데 그 중에 탈북 여성이 한 명이 속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왜 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돈이 얼마나 궁했는지부터 해서 실제 방송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흥청망청 명품을 사들이고 뭐 그렇게 생활을 했는지, 요 내용이 일단 기사의 한 80%. 그러니까 왜 보도 안 하냐고 그거를. 그리고 나서 이 기사의 마지막 단락에 한 100여 글자 정도가 어떤 내용이 붙어 있냐면요. 탈북 그 여성들이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느냐. 직업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전문가 멘트가 붙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200자 정도 되는 기사에서 한 100자 정도가 그 내용이에요. 구색 맞추기. 네, 앞에 내용은 전부 야한 방송을 할 때 들어가게 돼서 실제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그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고 선정적인 보도고.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갈수록 수위는 높아졌다. 1만 원을 낸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는 방송에서는 유사 성행위까지 했다. 수입은 기대 이상이었다. 이 씨는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한 달 300만 원을 보냈다. 그러고도 수중에 400만 원가량이 남았다. 고급 외제차와 명품 의류를 사들였다. 대한민국은 그에게 천국이었다. 그러니까 이 기사 관련해서 네이버랑 다음에 송고된 거기 보면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댓글을 봤는데 댓글 유형이 크게 뭐 한 세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가 북한에 어떻게 송금을 할 수 있냐, 막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어떤 비하 발언들, 혹은 여자들이 다 그렇지 뭐라고 하는 여혐 발언으로까지 이어지는 댓글들이 있고. 그 기사가 그런 걸 유도하는 기사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피해자로서 구조상의 어떤 피해자로서 그 일을 하게 돼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부각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해서 성공하게 된. 굉장히 즐겁게 성공하게 된 스토리를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 나중엔 이 여자가 막 되게 이것 때문에 크게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걸 막 부각하고 있고.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당사자에 대한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인권 침해적 보도기도 하네요. 근데 사실 제가 되게 웃겼던 게 다음 포털에서는 이 보도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1000건이 넘는 추천을 받은 댓글이 뭐였냐면 동아일보 신났군요. 이거였어요.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동아일보 기자들이 북한 그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걱정을 기른 게 아니라 그냥 신이 났어. 이 사건을 뭔가 되게 자극적으로 느끼고 그러니까요. 이걸 쓰고 싶은데 그냥 이것만 쓰면 너무 찌라시고 옐로우 페이퍼 같으니까 뒤에 명분으로 붙여놓은 것이 어떤 탈북인들에 대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야죠. 탈북인들이 남들을 떠나서 탈북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먼저 파악하고 사례로 그냥 잠깐 언급할 수는 있겠지. 저런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탈북 여성들 중에 정말 뭐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이렇게 야한 방송을 하는 걸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어떤 통계가 있고, 그러면 이 사례를 뽑아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이 적발된 사례를 동아일보 기사만 봐도 요번에 한 번이고 그 이전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례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이걸 전체 탈북 여성이 2명이잖아. 그렇게 치면. 그렇게 따지면 진짜 그거죠. 얘네가 보여준 사례로만 보면.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는 건 알겠는데 의도가 되게 수상하다는 거죠. 제가 저거를 나은 씨가 이제 좌표를 찍어줘서 기사 내용을 실제로 이제 보려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더 정말 나쁜 거는 요즘은 인터넷 기사를 보면 거기 동영상이 막 하나씩 걸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김건모 씨랑 미운 우리 새끼인가 거기에서 김건모 씨랑 이렇게 북한 음식 만든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녀는 누구인가 해가지고 그 여자 동영상을 거기다가 해당 동영상 올려놨어. 나는 그 여자가 이 여자가 막 왜냐면 이 여자가 BJ로도 활동했다 그러고 막 그런 말이 있거든. 근데 그걸 거기다 걸어놓으면 어떡해? 그러면 굉장히 황당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꼼꼼하게 보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들은 그 기사를 읽다가 중간에 동영상이 있으면 이게 관련 동영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누르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위에서 다 그렇게 막 이상한 무슨 야한 그 BJ 활동을 하고 굉장히 그 사실 유사성행이 그런 성매매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그 여자 영상을 쫙 보여주니까 야 진짜 나빴다.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거야. 난 이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 진짜. 그래서 끝까지 다 봤어 그 영상을. 혹시 그런 건가? 그러지 않고선 왜 이런 기사를 쓰고 여기다가 이 사람을 달아놨을까 그랬는데 전혀 연관성 없더라고요. 근데 탈북 여성 뭐 이소율 그녀는 누구인가 막 이렇게 해서 영상이 떠가지고 굉장히 좀 황당했고 그리고 제가 보고서에서 쓴 것처럼 조선일보 그러니까 딴 기사에서는 어떻게 했나 신문을 보니까 다른 신문에서는 전혀 보도를 안 했고 저거를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은 조선일보가 조선닷컴에서 보도를 했는데 조선닷컴은 그냥 충북 무슨 지방경찰청에서 BJ 10명을 했고 그 중에 한 명이 탈북 여성이다. 사건 기사로 처리를. 스트레이트 기사.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탈북 여성에 대한 얘기가. 근데 동아일보는 너무 저걸 선정적으로. 신났네 진짜. 진짜 신난 거예요. 오로지 클릭수만을 위해서 만든 그리고 사실은 그런 거기서 말하는 어떤 무슨 유사성행위까지 했다라고 한 거는 탈북 여성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요. 그 행위는 쫙 위에 있고요. 심지어는 뭐 어떤 일도 있었다라고 하고 탈북 여성 이 중에 한 명은 탈북 여성이다라고만 나와요. 그러면 심지어 동아일보가 뻥쳤을 수도 있네. 그러면 탈북 여성이 저런 행위를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보일 수 있게 이 사건 전체를 설명하면서 그걸 탈북 여성이 한 것처럼 느껴지게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고 또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믿기 어렵게 굉장히 이상한 보도여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그래서 제가 인권보도 준칙 굳이 넣었는데 인권보도 준칙이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진보적인 시절에 만들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그 MB와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게 좀 불편했는지 거기에다가 그 북한 인권을 되게 얘기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인권위한테 북한 인권 얘기 안 하면서 왜 이 남한의 인권 얘기를 이렇게 맨날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주장하거든요 보수 쪽에서. 그래서 그 탈북과 북한 인권에 대한 조항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탈북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단정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요거 적어주신 내용이 그러니까 사회 부적응 등 부정적 사례를 보도할 경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찾아본 다음에 처음 헷갈렸던 게 노력은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면피일 수도 있지만 뒤에다가 제도적 처음부터 자본주의 막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걸 부각하고 뒤엔 전문가 멘트를 달아놨으니까 뭔가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이걸 다 어겼다고 말을 해도 되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적으로 접근한 내용은 정말 너무 짧고 거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부적응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의 그 어떤 일탈 행위로만 부각시키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아무튼 저 별명 야방 북녀라는 것도 그렇고 기가 막히죠. 네. 아니 그때 선정적인 내용 한 80% 내고 그렇죠. 마지막 요만큼만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그 막 방송을 하면서 막 얼만큼 벗었는지 뭐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사실 없죠. 그죠. 네. 그런 얘기들을 아주 상세히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종편이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거 종편에서 저게 토요일날 금요일날인가요? 네, 금요일 종편에서 어딘가에서는 저걸 펴놓고 대화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언론이 보도에 대해 당당해야 합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당당한 언론, 민언론과 함께 거침없는 개혁으로 바꿔서 언론이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 종편. 지난주 금요일날 누구이지? 그게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뭐 아무튼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을 제가 이제 보고서를 내려고 자유한국당의 막말을 옹호하는 종편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보고서를 아직 다 검토를 못 해가지고 보고서를 이렇게 고치다가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JTBC 그 홍석현 회장을 비판했잖아요. 홍준표 씨가. 중앙일보와 JTBC가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홍석현 전 회장을 겨냥해 새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언론 매체를 이용했다고 한 홍준표 전 지사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을 제가 영상은 보지 않고 보고서 초안만 그냥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좀 약간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로 자꾸 변하고 있어서 영상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영상을 이제 자세히 봐서 다 검토를 한 거죠. 영상을 보니까 이것이 정치다에서 했어요. 근데 전원책 그 변호사가 사회자잖아요. 진행자잖아요. 근데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이제 다시 보니까 너무 웃긴 게 이 전원책 변호사가요, 쓸데없이 그 이전에는 별거를 다 자기가 정정을 해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패널들의 별거 아닌 표현을 미주알 고주알 끼어들어서 지적질을 남발을 했다고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면, 김용남 씨가 한국당이 패러디를 해서요, 민주당 논평, 몇 년 전에 나온 논평을 패러디해서 거기에다가 사람 이름만 바꿔가지고 논평을 낸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패러디 논평을 이야기를 하면서 총명탕이라고 말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 기억상실증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불과 작년까지 야당을 하면서 얼마나 발목 잡기를 했는지, 얼마나 정부 여당을 힘들게 했는지를 전혀 다 잊어버리시고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할 때는 전혀 안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이 단기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민주당에 대해서 기억회복제 역할로서 내놓은 총명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아냥거리면서 총명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총명탕 어디서 들어본 얘기인데 특정 상표는 아니죠? 라고 전원책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지. 이제 그 총명탕이라는 말이 무슨 브랜드 명이냐 그러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용남 씨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기억상실증이라는 표현은 조금 지나친 표현 같습니다. 제가 사회자 직권으로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자 직권으로 삭제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삭제를 하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더니 최민희 의원이 강경화 내정자와 조윤선 피의자를 지금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조윤선 장관 내정자에 대한 저희 당의 논평이 얼마나 맞았습니까? 지금 구속되셨잖아요. 이분이 들어가셔서 블랙리스트 실행하셨잖아요. 그런 논리를 펴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원책 씨가 그런데 강경화 내정자가 무슨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 좀 또 제가 또 하나 중지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했는데 실행했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조윤선 장관에게 확인 안 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윤선 장관에게 확인 안 된 부분입니다라고 정정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최민희 의원이 그러면 그거는 내가 정정한다. 그러나 조윤선 씨와 강경화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양날의 검이라고 최민희 의원이 말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양날의 검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그냥 그 사람 하고 싶은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정치인의 발언은 양날의 검 같아요. 그 말이 적절할 때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급소를 찌르지만 그 말이 너무 지나칠 때는 자신에게 이게 비수가 될 것 같아서
뭐 저도 조심하겠지만 정말 홍준표 예. 전 후보님은 해도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돈은 한쪽만 날이 있고 금은 양날이 원래 다 날이 있는 겁니다. 네, 예, 양날의 검. 예, 양날의 금이란 말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 김 의원님.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다 끼어들어 놓고 정작 일부 언론사 뭐 홍준표 전 후보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팩트를 만들어서 보도하는 게 뭐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한 말씀하시면 아니요, 그거는 뭐 제가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가 예.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긴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언론의 문제점에 대한 다소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다음 주에 제소되세요. 계속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바로 그 다음에 이 말을 했거든요. 제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무슨 몇 분, 10분 차이도 아니에요. 그냥 쭉 흐르는 얘기 속에서 이렇게 다 끼어들어 놓고 정작 JTBC 그 얘기 김용남 의원이 태블릿 PC가 팩트를 만들어서 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그거를 마지막 정정할 시간을 안 주고 끝내버린 거예요. 오늘은 끝. 이렇게 하면서 다음 기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이건 정말 너무 무례하고 기분 나쁜 거죠. 지금 이런 분이 지금 TV조선 이제 기자죠. 메인 뉴스 앵커로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저는 다른 거 다 하는데 양날의 검 이거 할 때 진짜 때려주고 싶더라고. 아니 남이 그렇게 말하면 무슨 자기가 세상의 모든 표현을 다 정정하고 지적할 것처럼 양날의 검이라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디서 그 패널들한테 그런 식으로 그러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면 너무 안 되는 지적이잖아요. 네. 이런 발언을 해놓고 나 참 아무튼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제. 이제 이걸 원래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제가 이걸 보고 이걸 넣으라고 했어요. 정말 너무 불쾌하다. JTBC에 대해서 말한 것보다도 이런 그 진행자의 행태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 직권으로 별것도 아닌 일은 다 지우고 정작 진짜 팩트를 어긴 그 내용은 다음 기회에 이러고 이만 총총 그러고 끝내버리니까. 진행자가 아니고 판사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중재도 하시고 뭐 난리 났잖아. 삭제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활동가께서 이제 3일 동안 미국을 가시는 바람에 앞으로 제가 어쩌면 할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하려고 하는데요. 종편제보 AS 종편제보 AS 보고서를 일단 초안을 주고 갔어요. 근데 진짜 저희한테 요즘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 못한 것 같고요. 그냥 하는 만큼 하다가 말았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재미있는 거 한 두 개만 얘기를 해보면요. 6월 20일에 제보가 왔는데 6월 20일 방송한 채널A 돌직구쇼에서 진행자 김진 씨가 미국인 원비어가 사망을 했는데 통일부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성명을 발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방송에서 나간 통일부의 성명은 지난주에 발표된 성명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김진 씨가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뭐랄까 무례한 논평을 통일부가 발표했느냐라는 식으로 김진 씨가 말한 것으로 이제 본인이 들으신 거예요. 제보하신 분은. 그래서 확인을 해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채널A 돌직구쇼 6월 20일 날 방송 초입에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의 연비어 씨의 사망 소식을 다뤘고요. 자막을 통해서 뉴스 속보라고 하면서 혼수 상태로 송환된 지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돌직구쇼에서는 국내 반응이라고 하면서 통일부의 발표를 보여주는데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새벽이고 그러니까 그 사망 소식이 밝혀진 것이 새벽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방송은 아침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통일부의 반응은 제보자가 말한 것처럼 과거에 냈던 것이 맞아요. 그래서 통일부는 통일부 영상은 지난주 영상을, 발표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난주 통일부는 대변인을 통해서 웬비어가 홍수 상태지만 송환한 것 자체에 대해서 석방이 잘 된 것은 아주 잘 된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었거든요. 이 발언을 이제 보여준 거죠. 석방이 잘 된 것은 아주 잘 된 일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돌직구쇼는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김진 앵커가 논란이 일고 있어요. 김병민 의원님. 네. 아니 미국에서 원비어 대학생이 식물인방으로 석방이 됐는데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그냥 석방이 잘 된 일이다라는 성명이 가당한 거냐, 북한 눈치 본 거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김진이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발언은
과거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원비어 씨가 죽기 전에 나온 성명을 죽은 다음에 한 성명처럼 보이게 그래서 욕을 했다. 김진이 그렇게 말을 한 그래서 거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의견은 사실은 일면 맞아요. 그러니까 제보자 말씀은 김진 앵커가 그런 식으로 말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이거는 김진은 분명히 잘못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약간 아니야 나 그런 뜻 아니었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또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게 영상에 날짜를 써줬어요. 지난주 거라고? 네, 날짜를. 근데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리죠. 네. 지금 계속 원비어 씨가 죽었다고 속보로 띄워놓고 갑자기 지난주 통일부 영상을 보여주면. 그래서 영상의 날짜를 영상에 지난 14일이라는 자막을 띄워요. 그러더니 갑자기 경희대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이 사람이 이 귀로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지적당한다. 통일부가 냈던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분명하게 나와야 되고. 라고 여지를 둡니다. 말은 하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영상에 지난 14일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고 이런 말이 없었으면은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렇게 지난 14일이라는 자막을 어찌됐든 띄워놨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뭐라고 하긴 어려운데 김진의 발언은 분명히 김진 앵커의 발언은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헷갈리게. 네. 문제가 있었다. 일부러 혼란을 부추기는 거지.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해보면 문재인 정권을 이제 돌직구쇼예요. 이놈의 돌직구쇼는 끝도 없어요. 여기 지금 여 안에 돌직구쇼만 한 10개는 들어있어요. 근데 6월 20일 방송에서 문재인 정권을 이것도 또 다른 분이 제보하신 건데 문재인 정권을 최순실과 비교했다. 비교하면서 무엇이 다르냐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비아냥거렸다. 이름 모를 젊은 여성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 이게 제보의 내용이에요. 왠지 김지혜 변호사일 것 같은데? 이름 모를 젊은 변호사? 방송사 홈페이지에 동영상도 업데이트를 잘 안 하고 있더라. 이런 아무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직구쇼 6월 20일에서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 판결문 공개한 것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러면서 주광덕 의원은 의원으로 청문 과정에서 적법한 과정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 요청한 지 8분 만에 판결문이 나오고 아시다시피 비실명 처리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된 서류였다는 점을 들어서 의도적인 이게 공작이 아니었냐라는 지금 비판이 계속 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뭔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돌직구쇼에서 주광덕 의원의 주장만을 딱 보여줘요. 보여준 다음에 민주당에서 말하는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치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마치 탄핵 국면 당시에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조작이라고 의심했던 거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먼저 김진 씨가 뭐라 그러면 태블릿 PC에 대해서 한 언론사가 먼저 보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반대 진영에서 그 태블릿 PC 누가 준 거냐? 이 보도 경위에 대해서 수상하다라는 음모에 대해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건 상당히 부적절한 음모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자기네는 그랬대. 뭐야. 이것도 확인해봐야겠어. 그런데 반대로 보면 한 언론사가 안경환 후보자의 혼인 무효 판결문 이거 어떻게 입수한 거냐? 누가 준 거냐?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문제제기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이유로 부적절해 보여요. 라고 말을 해요. 그걸 어떻게 같은 소속이나요? JTBC는 입수 과정을 다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정성희 논설위원이 뭐라고 하냐면요.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결과했던 태블릿 PC가 특정 언론사에서 보도가 됐을 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고영태를 출시시켜서 조사시켜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 권리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 결과로 촛불 집회가 있었고 결국 이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과거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상황이 반대했다고 그래서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에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거는 아니고요. 정말 이거는 민주당이 헛발질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경환도 그냥 받아들여라 이 논란을. 그런데 어떻게 안경환 그 혼인무효 판결문하고 태블릿 PC하고 상황이 전혀 다른데 이런 주장을 짓거리는 이런 아무튼 나왔습니다. 반론하고 싶지도 않은 정말 쓰레기 같은 방송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근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논리적인 이렇게 배우라고 그런 걸 배우잖아요. 네. 신문으로 배우잖아요. 베껴 쓰고 맞아요. 그대로 써보고 이러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우
제가 저번에 아마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제보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아주 중후하신 아저씨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나 뭔지 알겠다. 예전에는 동아일보 가지고 나 어렸을 때는 동아일보 가지고 이렇게 글쓰기 공부하고 그랬는데 논술 공부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요새 자기 애들한테는 동아일보를 보여주기가 무섭다고 딱 그런 거죠. 논리고 뭐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언론들이 너무 비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개 있는데 천천히 조금씩 들어가요. 양이 무려 10장입니다. 10장. 10장이니까 네. 하루에 2장씩만 털어도 5일을 할 수 있어요. 네. 조금씩 그냥 털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보고서를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AS에 대한 우리 원래 보고서에 담기지 못할 내용들 그냥 좀 가볍게 그냥 결과만 알려드려야 되는 것들은 여기에 묶어가지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제보자님들의 제보가 틀렸을 경우가 사실 재미는 더 있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약간 오해하시거나 뭘 잘못 봤을 때 그게 좀 재밌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방송사들이 집중해서 안 보면 그렇게 오해를 유발하게 맞아요.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종편의 특징은 혼란스러워요.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번잡하고. 근데 오늘 이 제보에도 그게 있었어요. 자막이 말이랑 전혀 따로 논다. 근데 제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상 다반사라서 우리가 그거를 뭐 이렇게 지적해 주셔도 쓰기가 되게 어려워. 제목이랑 방송 내용이랑 다른 것도 시청자를 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장치 중에 하나예요. 네네. 못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아무튼 쓰레기야.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얼굴을 보니 또 뭔가 더 떠들어야 되나 그랬는데 끄덕끄덕. 배가 고프네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